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주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올해 최대치를 기록한 이번 주 확진자 수가 다시 두 자릿수로 늘었습니다. 교생 실습을 나간 대학생이 추가 확진되는 등 N차 감염이 지속되면서 이번 주말이 재확산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김항석 기자입니다. 제주시 함덕 고등학교 체육관에 코로나19 임시 선별진료소가 설치됐습니다. 지난 10일부터 나흘 동안 이 학교에서 교생 실습을 한 대학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학교의 교생 실습으로 온 선생님 한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교직원과 학생 등 200여 명이 진단검사를 받았습니다. 양성이 확인된 교생 실습생은 3학년 교실 두 곳에서 실습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실습생은 7명 집단 감염이 발생한 제주국제대 레슬링부 선수단과 노래방에서 접촉해 확진된 대학생과 제주대학교 인근 술집에서 동선이 겹쳐 교차 감염된 것으로 방역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진단검사 받으라고 해서 받게 되었고, 지금 코로나가 여기까지 온다니까 아직도 지금 좀 많이 불안해요. 네, 걱정되기도 하고. 이로써 제주국제대 레슬링부 선수단발 확진자는 56명. 지금까지 88명의 가장 많은 연쇄 감염자를 발생시킨 사우나와 57명이 나온 라이브 카페디를 바짝 쫓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어제 10명으로 하루 만에 다시 두 자릿수를 기록했고 오늘도 오후 5시 기준 6명이 추가됐습니다. 문제는 도내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되는 확진자 비율이 이달 들어 70%를 넘어선 가운데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확진자도 빠르게 늘고 있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N차 감염 속에 이달 확진자 140명 중 12%는 여전히 감염 경로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특히 8만 명에 가까운 관광객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주말을 감염 확산의 최대 분수령으로 보고 있습니다. 느슨해진 방역의식이 자칫 대유행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지역 감염 확산세가 대단히 심각한 상황인 만큼 불필요한 외출과 만남은 조금 자제를 부탁드리고요. 괜찮겠지 하며 느슨해진 틈을 타 다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지역 감염.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 개인 위생 관리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도는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강화한 지난 10일부터 어제까지 나흘 동안 다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해 출입명부 작성 미흡과 마스크 미착용 등 위반사항 4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음식물 섭취 규정과 거리 두기 규정을 위반한 업소 5곳에 과태료를 물리고 나머지 36곳은 행정지도했습니다. 유네스코 지질공원으로 지정된 제주시 한경면 수월봉 인근 해안이 마구잡이로 파헤쳐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양식장이 취수관을 교체하는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건데 해안에 바위까지 파내 공사 자재로 썼다가 적발됐습니다. 박성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차기도가 바라보이는 수월봉 지질공원의 끝자락. 해안 절벽에서 갯바위로 내려가는 산책로가 3m가 넘는 폭으로 깎여 나갔습니다. 흙과 돌이 어지럽게 널린 해안에는 육중한 중장비 한 대가 멈춰 있습니다. 근처 양식장에서 바닷물 취수관 교체 공사를 하면서 작업을 쉽게 하려고 바닷가에 도로까지 낸 겁니다. 공사 현장에는 깨담한 돌들이 보이는데요. 바다까지 이어진 도로를 내려고 주변에 방파제 역할을 하던 큰 바위까지 끌어내 공사 자재로 쓴 겁니다. 해당 양식장은 경관 훼손과 오폐수 문제로 인근 주민과 자주 충돌해 이미 갈등이 깊어진 상태. 공사는 주민들의 반발로 이틀 만에 중단됐습니다. 누구 땅인지도 모르고 여기가 어떤 지역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도로를 업체 측하고 연락을 했더니 도로를 내면 안 됩니까? 이런 식으로 제 질문을 받았습니다. 거기. 이렇게 막무가내 식으로 어디 양식장 측은 공사를 맡긴 업체에 취수관 교체만 요청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안전하기 위해서 그거를 이제 차량으로 거기까지 내려가서 정비를 잘해주면 그래서 나는 좋은 뜻으로 했는데 뭐 그것까지 문제가 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죠. 그게. 훼손된 해안은 공유 수면으로 무단으로 형질을 변경하면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제주시는 해당 양식장에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 조치와 함께 변상금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거의 99%가 다 공유수면으로 되어 있고요. 이 공유수면 구역 안에서 뭔가 사업을 하거나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다 인지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제주에서 공유수면 무단 점사용 등으로 적발된 건수만 30여 건. 마구잡이식 무단 훼손에 빼어난 제주 해안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제주도의회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반영시킬 9개 과제를 확정했습니다. 우선 행정시장 임명 예고제를 의무화하고 논란이 많았던 영리병원 관련 조항은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제주도로 이관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알뜰 비행장 일원의 국유재산을 제주도와 협의해 무상 또는 대체 재산 제공을 조건으로 제주도에 양해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했습니다. 제주도의회는 이번 특별법 개정안 과제를 의원 입법을 통해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주 출신 6.25 참전용사의 유해가 70년 만에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2017년 강원도 양구 백석산에서 발굴한 유해와 유품이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출신의 고 강성기 일병으로 신원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고 강성기 일병은 1933년 태어나 초등학교를 졸업한 뒤 어부로 생계를 꾸리다 참전했고 1951년 전사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국방부는 호국의 영웅 귀환 행사를 이달 말에 거행한 뒤 국립현충원에 안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제주 지역에 정착하는 이주민이 급증하면서 원주민과 정착주민 사이의 갈등이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원주민과 정착주민이 함께 돌담을 쌓으면서 서로 소통하고 화합을 다지는 마을을 조인호 기자가 소개합니다. 제주의 남쪽 바닷가에 펼쳐진 너른 들판에서 농사와 물질을 해온 한적한 마을인 대평리. 최근 해마다 3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아오면서 인구 500여 명 가운데 60%는 카페와 펜션 등을 운영하려고 정착한 이주민입니다. 고향도 말씨도 다르다 보니 서먹서먹했던 마을 사람들이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도시에서 온 정착 주민들이 트럭으로 큼직한 돌을 실어 나르자 토박이 어르신들이 능숙한 솜씨로 농경지에 돌담을 쌓습니다. 마을이 관광지로 변해 함께 농사를 짓던 관습도 사라지면서 한동안 비바람에 무너졌던 돌담을 다시 쌓기 위해 원주민과 정착 주민들이 힘을 합친 것입니다. 그전에 이런 일이 없을 때는 좀 대면대면한 이런 관계였는데 같이 일을 하고 이야기도 하고 같이 음식도 먹고 일도 같이 하니까 서로 알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고 이제까지는 길가에 지나다니면서도 인사도 안 했는데 앞으로는 서로 인사하면서도 지날 수 있고 아주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은 뿌리 깊은 갈등을 해소하고 세계 농업유산인 제주의 돌담을 복원해 아름다운 마을로 만들자며 올해부터 돌담 쌓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마을 차원에서 한번 운동을 해보자. 세계에 알릴 수 있는 또 가치를 그거를 이제 좀 알릴 수 있는 운동을 좀 해보자는 생각에서 주민들은 돌담을 쌓는 과정을 미니 다큐로 만들어 마을의 이야기가 담긴 문화 관광 자원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제주 농업의 전통 유산인 돌담이 주민들의 소통과 화합을 돕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제주산 마늘 수매 가격이 계약 단가보다 높게 결정됐습니다. 대종농협은 오늘 이사회를 열어 계약 재배한 마늘 5,900톤을 상품 기준으로 킬로그램당 3,500원에 수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올해 수매가는 지난해 11월 계약 단가 2,500원보다 1,000원, 지난해 수매가보다는 1,200원 높은 금액입니다. 대종농협은
올해 전국적으로 마늘 재배 면적과 생산량이 줄면서 수매가가 높게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의 신복지 제주포럼 출범식이 코로나19 방역 상황 때문에 다음 달로 연기됐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모레 제주 한라대에서 열리는 출범식에 참석해 대선 후보 경선을 앞두고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국가 비전으로 제시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가 지역사회로 확산되면서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주말인 내일 나들이 계획하신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아쉽게도 비가 예상됩니다. 서해상에서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지금도 약하게 비가 시작된 곳이 있는데요. 밤부터는 빗줄기가 강해지면서 제주 전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이번 비는 산지와 남서부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겠는데요. 내일 오후까지 일단 20mm에서 많게는 60mm가량의 비가 예상됩니다.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특히 산지를 중심으로 비구름대가 가장 강하게 발달하겠는데요. 이 시간대에서는 시간당 20mm 내외로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곳에 따라 돌풍이 불거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고요. 안개도 짙게 끼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비는 토요일 오후에 잠시 그쳤다가 일요일 새벽부터 다시 비가 시작되겠는데요. 일요일에는 주로 산지와 남서부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고요.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북부 지역이 21도, 그 밖의 지역은 19도로 시작하겠고요.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지역별로 차이가 크게 나겠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남서쪽은 예년 기온을 보이겠는데요. 북부 지역은 지형적인 영향으로 한낮 기온이 27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조금 후텁지근하게 느껴지기도 하겠습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2.5m에서 3m로 높게 일겠고요. 바다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또 일요일 오후부터는 바다에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구름 낀 날씨가 계속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 후반에도 비 소식이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시청 소속의 조성재 선수가 수영 평영 100m 경기에서 한국 신기록을 세우며 도쿄올림픽 출전권을 따냈습니다. 조성재 선수는 오늘 제주시 종합경기장 실내 수영장에서 열린 경영 대표 선발전 남자 평영 100m 결선에서 59초 65로 어제 자신이 세운 한국 신기록을 0.46초 앞당기면서 올림픽 출전 자격까지 얻었습니다. 한편 제주도청 소속의 다이빙 선수인 김영남, 김영택 형제도 도쿄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했습니다. 한국마사회 노동조합이 폭언 등의 논란을 빚은 김은남 회장을 협박과 업무방해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한국마사회 노조는 청와대 감찰 결과 김은남 회장이 측근을 비서실장에 채용하라고 강요하고 직원들이 반대하자 폭언을 한 비위가 확인됐는데도 물러나지 않고 있다며 김 회장을 경기 남부경찰청에 고발하고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마사회 노조는 마사회 관리감독 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도 김 회장의 업무를 정지하고 해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오늘 새벽 3시 30분쯤 제주시 한림호 비양도 북서쪽 19km 해상에서 조업하던 서귀포 선적 29톤급 근해 연승어선 A호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습니다. 배에는 연료 2,000리터와 프레온 가스통이 설치된 상태였는데 해경이 도착하기 전 인근 어선이 초기 진압을 도와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해경은 선원 9명을 구조하고 사고 어선을 한림항으로 계류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1단독 신병직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제주시내 모 음식점 앞에서 쓰러져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구급차에 실려 이송되던 중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된 58살 K씨에게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신병직 판사는 구급대원의 구급활동을 방해해 죄질이 나쁘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로축구 제주 유나이티드의 남길 감독이 제재금 300만 원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제8차 상벌위원회를 열어 지난 8일 K리그 제주와 수원 경기가 끝난 뒤
공식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않고 경기장을 떠난 제주 남기일 감독에게 제재금 300만 원의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는 감독은 경기 운영의 최종 책임자로서 승패와 관계없이 해당 경기에 관해 미디어와 소통하고 팬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동호 제주시장은 일본 와카야마현 와카야마시와 효고현 산다시 등 국제교류 4개 도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을 내린 일본 정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리도록 힘을 보태달라는 서한문을 발송했습니다. 안동호 시장은 서한에서 오랜 신의와 우정을 바탕으로 모두의 안전과 번영을 위해 일본 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는 데 협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제주도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예술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추가 신청을 다음 달 18일까지 받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